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4월 12일 금요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2주차 부산 경마가 되겠습니다. 지난 1주차 월초 경마에서도요. 그야말로 온탕과 냉탕을 넘나드는 정말 다채로운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인기마의 동반 입상도 많았지만 정말 복병마, 부진영 마필의 선전으로 상당히 이변도 많이 발생했는데요. 최근에는 월초건 월말이건 관계없이 다수의 경주에서 이변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한 부분까지 챙겨서 이번 2주차 금요경마에서도요. 우리가 압축해서 공략해야 될 편성 그리고 불안한 인기마 존재하는 경주에서는 복병 전략까지 낱낱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금요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최성진 의원, 백동일 의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코스 2점에 월등한 순간 스피드를 가진 2번 골든샤프가 무리 없이 편하게 선행을 받아낼 수 있는 조건이고요. 이번 경주 앞선이 무뎌질 가능성도 꽤 있는 편성이라고 판단하는 만큼 이번엔 7번 엘버트킹 양호한 훈련 모습으로 추진력 발휘해볼 기회가 아닌가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 11주 만에 출전을 합니다만 컨디션 하저없는 가운데 자, 이번에 늘어난 1300m 거리 앞선이 약한 구도 속에 늘어난 거리에서 한 발 당연히 써줄 10번 대호질주를 강조를 드립니다. 그중에서 9번 기마부대장 같은 경우는 몰에 안 맞는 전개, 그러기 위해서 최근에 앞선에 가담하는 전개를 하고 있는데 충분히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개를 풀어낼 수 있다라는 판단이고 5번 매치위너와 11번 우승지킴이 같은 경우도 스피드가 좋은 선행형 말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마리 모두 아직 어린 말인데 직전 경주에 비해서 컨디션 상승세 충분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안쪽에 3번 메이저 파워도 모래 다소제 민감한 말이기 때문에 코스 안쪽에 아예 선행으로도 치고 나설 수 있는 조건으로 봅니다. 훈련 상태 눈에 띄는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주에 출전할 거라고 믿고 있는 12번 파이널 룰주가 비교 우위에 있다는 판단으로 중심마로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4번 용연이란 말도 이 정도 편성이라면 또 한 번 도전이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도전 가능한 말로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에 8번 수처작주라는 말도 장기간의 컨디션 난조를 이제 벗어난 만큼 충분히 양호한 모습을 어느 정도 계속 유지를 해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게이트는 외곽이 있지만 다시 한번 이 선에서 유리한 전개 응수가 가능한 늘어난 거리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 11번 진짜 강자를 중심의 마필로 강조를 드립니다. 하이페이스 가벼운 주로에서도 한 박자 빠른 스퍼트를 단행하며 동거리를 입상했던 7번 아일캣 국악자급한 승인장까지 착용하고 출전하는 가운데 주행의 안정화까지 도모한 만큼 4번 오렌지 마린의 선전 기대치까지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는 안쪽에 있는 2번마 알파킹 이즈란 마필이 직전에 거리 경험을 마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경주에서 충분히 최적의 선입을 가다 나설 수 있다는 구도이기 때문에 11번 프라이데이입니다. 앞선 선입권 말들 중에 이 편성에서는 가장 여러모로 경쟁이 높은 말이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충분히 입상이 가능한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9번 장한질주도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이 말은 모래를 안 맞는 전개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번엔 외곽 게이트라면 선행 아닌 선입으로도 좋은 모습을 이미 보여준 바 있기 때문에 차분한 앞선 전개 버티기 노릴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네,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네, 저희가 자신 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부산 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선 6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부산 스타트 1경주는 다음 2경주와 분할된 편성입니다. 전반적으로 아직은 100% 내재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신의 마필들 간의 접전 레이스로 예측이 되는데요. 그래도 직전에 충분히 실전 변화의 징후를 보인 마필들이 자, 이번에 편성 호기 만나서 첫 입상 기대치를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거리 하위 등급 레이스이니만큼 역시 뭐 펼쳐지는 전개 양상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듯합니다. 자, 금요일 스타트는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금요일 건반 스타트 백동일이 준비했습니다. 시작 자체에서 약간 기복형 마펠들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기대를 걸 수 있는 마펠에 대한 기대치는 좀 드러났다라고 평가를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인기급권에서의 마펠들 자체가 기본 자체적으로 이번 나와 있는 마펠들의 변화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전개적 우위도 가져갈 수 있다는 판단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게 변화가 좋았던 마펠은 외곽 11번마 감동의 순간이라는 전력입니다. 데뷔 이후 6번의 경주를 뛰면서도 별로 크게 변화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30조에서 이제 22조로 이적이 단행이 됐던 마필인데요. 그 휴양 기간 동안 이적이 되면서 휴양을 다녀왔고 휴양 이후 직전의 경주 많은 변화를 보였다고 평가를 합니다. 내측에서 빠르게 진행된 흐름 속에서 꾸준히 몰아서 선입권에 가담을 했고 직선 중앙 외선 나와서 또 추진희 씨의 탄력 자체도 여유가 있었다고 평가를 해요. 함께 뛰었던 투투터보라는 마필 자체가 뭐 승급전 1600에서도 선행권을 무리 없이 나설 만큼 스피드를 보여주면서 성장을 강하게 끌고 나갔던 마필이었기 때문에 그때 페이스 자체가 결코 느렸다고 할 수는 없었을 텐데요. 전체적으로 강한 주폭의 마필은 없습니다. 오히려 모래를 안 맞고 바깥쪽에서 운영해 나가는 것이 좀 더 유리해 보여요. 힘도 꾸준히 차가고 있는 11번 감동의 순간 공백적은 마친 만큼 이번에는 좀 더 성장 가능성을 가장 높게 평가하는 마필로 감동의 순간을 우선 강조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착 도전권에서는 7번 파인트럼펫이란 마필 자체가 실전 2번의 경주를 통해서 스피드에 대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죠. 데뷔전 자체에서도 빠르게 진행된 흐름, 2선 일각에서 가담해서 가능성을 보였고 직전에 이제 1300에 도전을 해서 발주시 추진이 없었어요. 그냥 흐름만 따라가 보자. 그 늘어난 거리에 대해 적응을 해보자라는 관점으로 이제 운영을 했던 모습인데 전체적으로 마필 자체가 초중반 이후에 중속감도 상당히 여유가 많았기 때문에 장구 변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번의 구도에서도 7번 파인트럼펫의 성장 가능성을 열어주실 가장 강조를 드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4번만 스파이스로우는 주폭 자체는 의심할 필요가 없죠. 데뷔전 이전 주행심사부터도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부여받았던 전력인데 모래를 맞고 뛰는 운영 속에서 조금씩 아쉬움을 남겼었고 직전의 경주에서는 초반 발주 시의 충돌 피해 속에서 아예 전기가 쳐져버리자 의지가 없었어요. 정상적인 발주 조건이라면 탄력 자체에서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4번 스파이스록도 여기서는 가치 있게 훈련 시 성과가 좋아졌기 때문에 가치 있게 평가를 해야 하고요. 5번마 다크 템플러가 좀 아쉽죠. 선행력 자체는 여유가 좋은데 D가 워낙 짧아서 계속 변화를 모색해왔고 최근 따라가는 전개를 의도적으로 계속 연습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뭐 7번 파인트럼펫이 상대 선행권이 될 텐데 의지적으로 선행을 나선다 할지라도 분명히 위협적인 레이스를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은 주중에 내린 비로 인해서 금요 경마 조건 자체에서도 포화주로 상태가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가벼운 주로 조건이라면 뭐 다크템플러 스피드, 최적 전개, 뭐 선행이든 최적 스피드든 조건이 좋아진 다크템플러도 여기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휴양 이후 계속 좋아지고 있는 전력이죠. 외곽 11번마 감동의 순간 편성 잘 만난 만큼 이번 경주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우선 세력으로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 언급해 주신 말들 가능성 저 역시 높게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일치하는데 저는 그중에서도 언급해 주신 말 중에 7번 파인트럼펫에 이번 경주만큼은 빠른 말 없는 편성 만나서 선행 가능성 매우 높은 말로 판단하는 만큼 스피드에 강점이 있는 7번 파인트럼펫에 선행 버티기 가능성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두고 싶습니다. 언급해 주신 11번 감동의 순간도 여전히 역시나 선입후 뒷신발이 좋은 말로 판단이 되고 편성상 가능하다라고 저 역시 판단하고 있습니다. 4번 스파이스록도 1번 게이트에서 고전했는데 모래 예민한 말 오히려 빠른 말 없는 이 편성에서 모래 안 맞는 선입 전개, 앞선 전개라면 충분히 버텨낼 능력은 가진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병으로 저는 10번 질주형이란 말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판단할 때는 편성상 훈련 변화는 좀 그래도 눈에 띄는 상대적으로 좀 훈련 변화가 좀 있는 말로 판단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 말이 3월 22일 경주와 1월 25일처럼 좀 안쪽에 갇히는 전개를 했을 때 모래에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쪽에 갇히는 전개를 하고 굉장히 무기력했는데 또 3월 1일이나 1월 4일처럼 외곽에서 모래 피한 전개를 했을 때는 또 굉장히 가능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훈련 시 분명히 좋아진 모습이 있고 또 외곽 게이트에서 모래 안 맞는 전개 가능해지 이 편성에서 직선에서 추입할 수 있는 복병으로서 저는 눈여겨보고 있는데 이 10번 질주행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보는 시각이 조금은 다르네요. 뭐 질주행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측보다는 외측에서의 전개가 좀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직전의 경주 자체에서도 모래 반응이 그렇게까지 나빴다라고 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마필 자체가 아직은 스피드 보강이 좀 중속 자체가 좀 떨어지는 유형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실전의 변화가 연결이 안 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게이트가 바깥쪽으로 밀렸다 할지라도 모래를 피한 운영은 가능해도 어차피 초중속이 떨어져서 밀린 이후에 마지막 한 발을 발휘해야 되는 질주형으로선 아직까지 파괴력 있는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이번 구도에서 착승권까지는 가능해도 입상권 자체를 타진하기에는 좀 더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실전에서 보여준 액면의 전력으로는 7번 이 파인 트럼펫과 11번 감동의 순간이 당일 양강 구도를 형성할 듯하고요. 4번 스파이스 록이 그 다음 순번에 인기도를 형성할 텐데요. 7번 파인 트럼펫은 데뷔 후 두 번의 경주 모두 착승권에 아쉬움이 있는데 달리 말하면은 두 번의 편성 자체가 강했다라는 부분이에요. 7번 파인 트럼펫은 이 편성에서는 선두권 장악에도 나설 수가 있겠고 5번 다크 템플러를 제외하고는 발빠른 말이 없죠. 7번 이 파인 트럼펫이 선두권에서 가장 유리하게 전개 운영이 가능한 만큼 유리해진 전개 이점을 살려볼 이 7번 파인 트럼펫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또 직전에는 코너에서 방해당한 아쉬움도 있었죠. 그런 악재를 떨쳐내고 이번에 데뷔 첫 입상 기대치가 매우 높습니다. 7번 이 파인 트럼펫이 되겠고요. 11번 감동의 순간도 30조에서 22조로 마방 이적 이후에 뚜렷하게 전력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직전에 흐름 빠른 레이스 3차까지 했죠. 자, 이번 경주는 좀 더 선두권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까지 가능한 11번 이 감동의 순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12번 스마일 코리아가 있습니다. 출발 이후 스피드가 상당히 부족해요. 발동이 아주 늦게 걸리는 그 전형적인 취입형 마필인데 직전 경주도 이제 완전히 최후미에 처져 있었다가 직선에서 이제 올려붙이는 끝걸음 여력이 상당히 좋았고 막판 전방 150m 남겨놓고 채택제자 잠시 주행이 불량했던 부분을 다시 잡아주며 재차 막판 걸음을 보였는데 자, 이번 경주 주기도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12번 스마일 코리아 선두 선입권이 몰락시 막판에 역습 가할 수 있는 추입형 복병 전력으로 보는데 백동일 위원 12번 스마일 코리아 어떻게 평가하세요? 잠재력이 있는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좀 동의를 해요. 하지만 저도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모두 5번째 이제 마필로 당일 상태가 좀 확인이 필요한 전력으로 판단을 하는데 데뷔전에서는 능력 부진 33마 신차 능력 부진을 실격을 당하면서 좀 아쉬움 남겼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직전 끝걸음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스피드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과연 이 외선 자체가 이 마필한테 유리한 전개 운영이 가능할까? 스피드 자체에 대한 보강도 확실하게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라서 저는 이제 이 마필은 3위권의 마필로 판단합니다. 이 3위권의 마필로에서 이 경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좀 가치 있게 평가하고 있지만 2위권의 마필로 판단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느껴지네요. 네, 금요일 스타트 부산 1경주는요. 정상주기 돌아왔고 전개까지 앞선에서 유리하게 운영이 가능한 11번 감동의 순간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2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이 경주는 제가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부산 1경주와 분할된 편성이고요. 거리 1300m 역시 이미 동거리를 입상 그리고 검증 받은 전력도 있고 최근에 전력 변화의 가능성을 내비친 말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은근 접전 레이스 2경주가 되겠는데요. 자, 4번 뉴퀸이 작년 11월 30일에 이 동거리를 첫 입상을 했던 전력입니다. 기본 순발력도 갖추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월에 첫 입상 시 당시 선입견 끈끈한 전력을 선보이며 첫 입상을 했었죠. 직전에는 개인 대염 병력 공백 이후 출전 주기가 길어진 가운데 당시 이선 외곽에서 적극적으로 레이스를 펼쳤습니다만 당시 앞선에 나섰던 퓨전 파크가 상당히 빠르게 레이스를 운영한 가운데 다소 그 페이스에 말렸죠. 초중반에 힘 한 배가 안 된 가운데 막판에 아쉬운 4착에 머물렀지만 4번 뉴큐는 이번에 정상주기 들어왔고 게이트도 안쪽이고요. 수월하게 선두권에서 유리하게 전개 운영이 가능한 이 4번 뉴킨 중심권의 마필 강주를 드립니다. 6번 동방나래가 2017년에 주행 심사를 치르고 이미 합격을 했던 말인데 데뷔전이 상당히 늦어졌어요. 파행도 있었고
원래 작년 9월에 데뷔하려다가 산통으로 취소가 됐었죠. 개복술까지 받고 다시 공백이 있었습니다. 직전에 데뷔전에서 6번 이 동방날에는 이 코너에서 뭉쳐서 전개를 펼쳤고 3선에서 뭉쳐 전개 펼쳤고 모래 맞고 다소 처지는 그 전개 처지는 그런 부분을 보이더니 막판에 그래도 살짝 걸음을 보였는데 이번에 실전 2전째 6번 동방날에 망사 눈가면 승인 장구를 착용하고 출전합니다. 모래 반응의 민감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적절한 승인장구 망사 눈가면으로 승인장구 교체하고 이번에 실전 2전째 출전한 6번 동방날에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5번 실버 베스트가 역시 최근에 동거리 연속된 착승권의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자, 이번에는 해볼 만한 상대 만났고 전개도 선두 선입권에서 유리하게 운영이 가능하기에 상대적 전개 이점을 살려볼 5번 실버 베스트가 되겠고요. 여기에 외곽 11번 백두백호가 이미 2월 15일 날 중거리 1600m 입상 전력이 있는데 직전에도 이제 1600m 출전에 3선 인코스에서 상당히 유리하게 전개 운영을 했습니다만 직선에서 무거웠던 내주로를 고집하느라 능력 대비 걸음이 좀 덜 나왔다라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이 11번 백두백호도 선입권에서 응수할 수 있는 전개 유리한 이점을 살려볼 수가 있겠고 직전 대비 내린 거리 줄어든 1300m에서는 이 11번 백두백호도 충분히 도전이 가능한 전력으로 평가를 합니다. 네, 결국 부산 이경주는요. 정상주기 쾌조의 컨디션 전개까지 앞선에서 가장 유리하게 펼쳐낼 4번 뉴킨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의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쉽지 않은 경주로 판단이 되네요. 이제 각 위원들끼리의 마번 한번 확인해 봤는데 중심으로 생각하는 마필들 자체도 다르고 후차권에서도 기대치도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하이드가 기복 마필로 판단하고 있고 저도 뭐 뉴킨 같은 경우는 뭐 개인 대응이 심하지 않았던 심하지도 않았던 거였었고 직전 공백전 뭐 나름대로 잘 뛰었던 모습이라서 기대치를 가지고 있고요. 실버 베스트 역시도 29주 자체에서 금일경마에서 이 한 경주에만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 높게 평가를 합니다. 좀 재밌게 보고 싶은 마필은 3번마 제트킹이라는 마필인데요. 발주의 위에 이제 약간씩 외측으로 기댔던 것 때문에 주의 처분을 받고 마필 자체가 단기 휴양을 다녀왔던 모습인데 직전의 경주에서도 외선에서 자리를 못 잡고 좀 고전해서 그렇지 전체적인 스피드감은 나쁘지 않았다는 평가였기 때문에 이탈은 상당히 빨랐거든요. 게이트가 좋아진 이번 구도라면 정상 주기 3번 제트킹의 선두권 가담까지도 한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가장 기대치를 높이고 생각하고 있는 마필이 어차피 레이스 흐름이 빠르지 않다라고 평가를 해요. 선행권을 나설 수 있는 3번 유킨도 전형적인 선행권의 마필은 분명히 아니고 그 외의 마필들은 크게 눈에 띌 만큼 스피드가 있는 전력들은 아니거든요. 주퍼 기준 12번 정예 깃발을 높게 평가합니다. 데뷔전 자체에서 1300m 주폭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줬고 52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지만 그 사이에 병력은 크게 있었던 전력은 아니에요. 뭐 가벼운 골막, 가벼운 부종 정도였었고 의도적인 잔기 휴양이라고 판단을 해야겠죠. 재검 당시에도 선입가담 이후에 코너를 의도적으로 크게 돌고도 추진시 반응이 상당합니다. 또 훈련 시선까지 상당히 여유가 좋아서 이 정도의 주폭이라면 레이스 름이 빠르지 않은 이번 구도에서 바로 누를 찬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는데 12번 정의의 깃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작년 이맘때 데뷔전을 치렀던 말이 12번 정의의 깃발입니다. 작년 4월 13일 데뷔전에서는 역시 출발이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늦발, 후미에서 막판 걸음을 살짝 보였던 말인데 말씀하신 대로 별다른 병력 없이 휴양 공백이 있었고 원래 24조의 마필이었는데 작년 6월에 11조 마방으로 이적을 했죠. 지난 3월 9일 날 주행 심사 시 여전히 발주는 썩 매끄럽지 못했습니다만 직선에서의 간헐적인 채찍 동력 추진시 상당히 좋은 걸음을 보이며 가능성을 엿보였습니다. 주행 심사 시 모습을 보면은 충분히 실전에서도 통할 수 있는 전력이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단지 공백 이후에 1년여 공백 이후에 실전 복귀전이라는 부분과 뭐 게이트 외곽이라는 부분 뭐 당일 컨디션 체크는 좀 필요해 보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최근에 뭐 충분히 동거리를 입상을 했고 또한 실전에서 변화의 징후를 보인 마필들을 좀 더 높게 평가했기 때문에 12번 정의의 깃발은 뭐 당일 컨디션이 정말 눈에 확 띄게 좋아졌다라고 할 때 이 복병 전력 가치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언급해 주신 말들 대부분 동의하고 있는 가운데 저는 5번 실버 베스트란 말을 이번 경주에서 가장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우선 훈련 시의 성장세가 가장 눈에 띄는 말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본 능력 이미 보여준 바 있고 여기에 최적 선입 전개까지 가능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이번 경주 가장 중심마로서 강조드리고 싶고 앞선에서 전개를 풀어낼 수 있는 4번 유킨과
이번 경주 줄어든 거리에서 뒷심발이 가능한 11번 백두대호까지 동의하고 있습니다. 복병으로 저는 10번 와일드캣이라는 말을 언급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번 경주가 선행형 앞선에서 전개를 하는 말이 눈에 띄는 건 4번 6킨 정도밖에 없는데 그마저도 초반 스피드 자체는 사실 빠르지 않습니다. 10번 와일드캣이가 계속 선행을 못 나가고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이 편성에서 선행을 성공만 해준다면 기본 스피드가 분명히 있는 말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버틸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10번 와일드캣의 선행 버티기 가능성 한번 질문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작년 8월 달에 동거리 1300m 선행 나서서 3차까지 했던 말이고 최근에는 뭐 선행 나서지 못한 조건에서 따라가는 조건에서 계속해서 졸전을 거듭했고 직전에는 아예 흠이 내측 갇혀서 전기를 펼쳤던 말인데 그래서 이번 경주 상대적으로 게이트가 유리한 4번 뉴킨을 선행마로 보고 있고 만에 하나 10번 와일드캣시가 무리해서 외곽에서 선두 자리 나서는 그런 과정,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면은 아무래도 대가성 선행이 되겠죠. 힘 소진이 있는 선행이 되겠는데 차후에 10번 와일드캣시는 코스 안쪽에 빠른 말이 아예 없는 구도 속에 좀 내린 1000m나 1200m 거리에서 선행을 나설 수 있는 그 편성에서 가능해 보입니다. 이 편성에서는 뭐 선행을 나선다 한들 힘 소진이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 선행이기 때문에 10번 요 와일드캣시는 요 이경주 편성에서 다소간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부산 이경주는요 코스도 안쪽 배정받았고 정상주기 전개도 앞선에서 가장 유리하게 펼쳐낼 4번 뉴킨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600m 국선 5등급 9개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하이등급 마필 간의 중거리 1600m 만만치 않은 구도 편성입니다. 일요일 1경주와 이 금요일 부산 3경주는 또 분할된 편성이죠. 전반적으로 9마리 마필 전력 차가 크지가 않습니다. 은근히 접전 레이스로 예측이 되고요. 이 만만치 않은 거리 1600m이기 때문에 직전 대비 늘어난 거리에서 한 발 더 써줄 마필 또한 현등급에서 중거리 충분히 전개이점과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 혼자 레이스로 예측이 됩니다. 자, 이 부분 모두 종합해서 최성준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집중 분석 경주는 부산 3경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경주 가장 눈에 띄는 말은 8번 퍼스트 신화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초반 스피드가 좋지 않아서 계속 후미권 전개 후에 아쉬운 모습 보여줬던 말입니다. 하지만 최근 컨디션 상승세 분명히 눈에 띄고 있고 직전 경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선의권에 붙어주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이후에 뭐 입상까지는 하지 못했지만 가능성을 보여줬는데 직전 경주 이후에도 계속된 컨디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단촐한 편성의 초반 직선주로 가긴 1600m입니다. 충분히 선의권 가담 후에 최상의 컨디션으로 뒷심까지 발휘할 수 있는 이번 편성만큼은 8번 퍼스트지나 입상 가능성 충분히 높은 말로 중심말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도전할 수 있는 말은 앞선에서 전개할 수 있는 4번 한어레빗인데 빠른 말 많은 편성에서 고전했습니다. 직전 경주도 고전했는데 사실 이번 편성은 7번 인터셉터 말고는 특별히 빠른 말이 없는 편성입니다. 거기에 이 4번 한어레빗이 안쪽 게이트에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선행을 나설 가능성이 높고 선행 나서면 이 편성에서 약편성 만나 충분히 버틸 가능성 높은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7번 인터셉터도 마찬가지인데 첫 1600m 도전은 좀 아쉬움을 남겼지만 아직 4세에 계속 성장세가 분명히 있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 말씀드렸던 4번 하늘의빛 말고는 빠른 말 없기 때문에 앞선에서 분명히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최적 전개가 가능한 편성을 만난 만큼 버티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번 무적비트 같은 경우는 이 편성에서 그래도 변화를 좀 보여줄 수 있는 말로 판단하는데 늘어난 거리가 우선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느린 페이스에서 잘 뛰는 만큼 이번 경주 느린 페이스 예측되고 1번 게이트 최적 전개라면 힘 안배 후에 추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최상의 컨디션에 빠른 말 많지 않은 단촐한 편성까지 만나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도전할 수 있는 8번 퍼스트 신화를 중심으로 나머지 언급한 말들의 도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전혀 거의 뭐 매치가 안 되네요. 저랑 이제 최성기 위원님이랑 보는 시각 자체가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9마리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까지 시각 차이가 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보는 관점이 좀 다른 것 같네요.
뭐 8번 퍼스트 신화를 아예 무시하고 싶진 않지만 최근의 변화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완벽하게 좀 올라왔다는 느낌이 별로 들질 않아서 한 번쯤은 더 지켜보고 싶은 마필로 판단을 했고요. 저는 인터셉터를 가장 높게 평가를 합니다. 말씀해 주셨죠. 뭐 가장 빠르다라고. 이만 인터셉터란 마필 자체가 게이트 이탈보다도 게이트 이탈 이후에 중속 감행 여유가 상당히 좋아요. 직전 경주도 발주받는 과정에서 약간의 충돌이 있었는데 시종 흐름을 따라가는 모습 자체에서는 저는 이번 경주라면 다실바 기수가 아예 선두권 장악까지 최소한 2선 외열에서 자기가 원하는 레이스를 끌고 갈 수 있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인터셉터를 가장 높게 평가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3번 토네이도 킹, 2번 돈인마인, 6번 피스라이더를 후착으로 보고 있습니다. 3번 토네이도 킹이란 마필 자체는 직전에 이제 최근에 1600이 잘 뛰다가 최근 발주가 좀 안 좋아져서 그렇지 나름대로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직전에 3개월 만에 출전이라는 점에서 출전 변화 가능성을 좀 높여볼 필요가 있지 않나. 또한 양털 코드레를 훈련 때부터 착용을 하고 이번에 실전 운영에서도 코드레를 착용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변화를 모색할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돈인마인은 주퍽이 여유가 큰 전력은 아니지만 최근 꾸준하게 거리를 적응해 나가고 직전에 1600m에서 빠르게 나오진 못했습니다만 흐름을 끈끈하게 달려가는 그 모습은 여유가 있었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고 복병권의 세력으로는 6번 피스라이더가 역시나 마찬가지로 직전에 휴양 공백을 가지고 나왔던 경주에서 의지가 좀 적었던 운영이었다는 것을 감안을 하면 1600m에서의 가능성은 이번 구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3번 토네이도 킹한 한번 여쭤볼게요. 1600m에서 모두 두 번의 경주에서 좋은 모습을 활약했었고 레이스 림이 그때 분명히 느리지 않았습니다. 토네이도 킹도 그만큼 가담하는 스피드 탄력 여유가 있었다는 판단인데 이후에 뭐 승급하고 나서는 아쉬웠다 할지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전에 휴양 공백이 있었잖아요. 좋아지고 있는 토네이도 킹도 이 편성 자체에서는 정말 노력을 많이 하면서 변화를 모색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배제하면 안 된다는 판단인데 이 마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3번 토네이도 킹은 좀 최근에 자잘한 병력들, 승급 후에 자잘한 병력들로 컨디션이 좀 저하된 모습이 있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급 이후에 고전을 해왔는데 물론 백동일 형께서 언급하신 거에 동의하는 부분이 이 말이 1600m에서의 기본 경주력을 분명히 저도 갖춘 말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직전 경주 이후에도 아직도 그 승급 전에 입상을 할 당시의 컨디션까지 올라온 어떤 변화의 모습이 크게 포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순위상 이 말을 더 위에 놓을 수 없었습니다. 네, 이 3번 토네이도 킹은 왜 양털 코글레 승인 장구를 착용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따져볼 필요는 있어요. 주행 중 고개가 높은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에 두 번의 경주 모두 출발할 때 고개를 쳐들고 출발합니다. 늦발을 하죠. 초반에 발주가 망가지니까 마필이 뛰려는 투지도 떨어지고 전개 불리하니까 어쩔 수 없는 졸전이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양털 코글레 승인 장구 착용은 출발 시부터 고개를 낮게 그러니까 고개를 들고 출발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승인 장구 착용으로 봅니다. 양털 코글레 3번 토네이도 킹 정상 발주면은요 여기서는 4번 하노레비치 선행인데 바로 두 번째 붙여서 선의권에서 유리하게 응수가 가능합니다. 3번 토네이도 킹 재차 강조 드려보겠고요. 4번 하노레빗은 직전에 상대 강했잖아요. 정수시대, 상승대한, 해피드래곤 그 편성에서 5착을 했고 전개도 2선에서 펼쳤는데 이번에는 앞선이 약합니다. 앞선이 나갈 말이 없어요. 4번 하노레비치 야가 선행이죠. 여기서는. 당연히 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고 4번 하늘의 빛은 자, 요 편성에서는 편성상 한 수 위의 전력으로 평가를 합니다. 1번 무적 비트는 단거리 안 되니까 이번에 중거리 1600m 출전하는데 최근에도 뭐 1200, 1300m 거리 거의 뭐 바닥 추입이라고 하죠. 후미에서 스퍼트를 했습니다만 종반 걸음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늘어난 거리가 당연히 유리해 보입니다. 1번 이 무적 비트 선정기 대치까지 보고 있습니다. 네, 부산 이 3경주는요. 8번 퍼스트 신화 상태감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하네요. 전개도 유리하죠. 이 8번 퍼스트 신화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이 도전 복병 전력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4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선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최근에 능력 상승세를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는 마필 한두가 눈에 띄고 있고요. 직전에 실전 뚜렷한 변화를 보이며 이번에 연투기 대치를 가져볼 말도 있습니다. 물론 직전에 입상 실패 아쉬움 이번에 만회할 수 있는 마필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입상 도전권
가능한 마필들 상당수가 혼주에 있고 하지만 중심권 마필을 서 있는 듯합니다. 자, 그 내용 종합해서 백동일의 연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4경주는 제가 준비한 경주입니다. 12마리 1300m 현등급에서 서서히 꿈틀대는 마필들. 꾸준하게 뛰면서 순위 상승을 노리고 있는 전개에 따라서 기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하고 있죠. 직전에 이어서 연투를 이어나갈 수 있는 마필도 보이고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편성을 만난 마필도 보입니다. 가장 중심권의 마필로 의지를 볼 수 있는 이 마필이 저는 눈에 띕니다. 바로 외곽에 있는 12번 고스트 라이더란 마필이죠. 고스트 라이더란 마필 자체는 주행 심사부터 가능성을 충분히 보였고 데뷔 이후에 이제 2전 만에 입상을 거둡니다. 그것도 우승으로요. 불리했던 외선에서 잘 참았고 정반 막강한 주폭을 바탕으로 입상을 거두죠. 이후에 경주에서도 마필 자체가 능력이 안 됐던 건 아니에요. 다만 아직까지 초반 게이트 이탈이 빠르지 않고 모래 반응이 썩 좋지 않은 고스트라이더가 게이트를 안쪽을 부여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자체가 오히려 좀 독이 됐던 모습이었죠. 차라리 외곽이 낫습니다. 안쪽 자체가 정말 강력한 선행 마필들로 질비하다라면 불리할 수 있어도 레이스 흐름을 끌어주는 마필들이 고만고만, 여력감 자체도 고만고만 그렇다는 편성이라면 외선에서 중위권까지만 가담을 해도 선 추입의 타이밍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의지 있는 탄력 자체의 고스트라이더는 여기서만큼은 편성의 이점을 살려나갈 수 있다. 임성실 기수라면 좀 더 믿음 있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텐데요. 자, 후착 도전권에서는 4번마 천년의 질주, 11번마 닥터 위크, 5번마 호프풀 사이먼을 눈여겨볼 수 있는 구도로 판단합니다. 4번마 천년의 질주란 마필 자체는 결정력은 크지는 않지만 선두권 장악뿐만 아니라 선위권에서도 꾸준한 장점을 가져갈 수 있는 전개 이점을 가지고 있죠. 다만 이번의 구도 자체가 직전에 이어서 입상 이후에 무거운 부담 중장을 어떻게 극복을 해주느냐 딱 그 부분만이 관건이에요. 훈련시 모습도 하이균과 뛰면서 병합해주면서도 나쁘지 않았고 게이트 조건도 좋아졌기 때문에 당해 상태 이상 없고 당해 상태와 주로만 맞아 떨어진다라면 기본 능력상의 천년의 질주는 이번 구도도 가치 있게 평가를 해야 된다는 판단이고요. 11번 닥터 위크는 직전에 편성이 약했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이선에 따라가려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직선 구간 들어와서는 중속감과 탄력에 대한 열을 분명한 가치를 보여줬기 때문에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이번에도 상태가 좋은 11번 닥터 위크는 승급전이라도 가치 있는 마필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5번만 호프풀 사이먼이란 마필 자체는 이제 패출의 여파 때문에 한동안 좀 주춤하고 있지만 기본 주폭은 여유가 좋아요. 직전에 경주가 레이스가 빠르다 보니까 추진하면서도 좀 처지면서 아쉬움을 남겼지만 직선 구간 들어와서는 재차 탄력을 보일 만큼 주폭 자체는 계속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살아나고 있는 5번마 호프풀 사이먼도 여기서는 무시 못할 전력이겠죠. 자, 결론적으로 이번에 구도에서는요. 능력이 안 됐다라기보다 편성과 전개가 아쉬웠었던 외곽 12번마 고스트라이더가 상대와 조건이 주어진 만큼 의지 있는 운영 기대할 수 있는 구도로 12번 고스트라이더를 좀 더 강조드리는 구도입니다. 네,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 1차는 부분도 있는데 중심마에 대한 생각에서는 좀 크게 이견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언급해 주신 말 중에서 중심마로 강조해 주신 12번 고스트라이더 저 역시도 이번 편성에서 가능성 충분히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000m 경주 직전에는 출발이 너무 좀 안 좋았다라는 판단입니다. 늘어난 거리라면 정상 출발 후에 추입력 발휘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4번 천년의 질주 선행 또는 앞선에서 최적 전개할 수 있는 여건이고 5번 호프풀 사이먼 같은 경우는 직전 휴양 복귀 전이었지만 훈련 상태가 분명히 좋았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던 말인데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번에 늘어난 거리에서 다시 도전 가능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저는 중심마로 이번 서미트 투데이란 말을 지금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 아예 언급이 없으셔서 좀 의외였습니다. 이 말이 직전 경주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데이나 또 담양체간 굉장히 스피드 좋은 말들 앞선에서 형성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좀 너무 서두른 전개를 했다는 판단입니다. 페이스가 빨랐는데 좀 막판에 지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차분한 전개 후에 선입 전개도 충분히 가능하고 선추입 전개까지 가능한 좌회전개 이점이 있는 말인데 이번 게이트 최적 전개라면 얼마든지 앞선 보내주고 힘 안배 후에 뒷선에서 올라올 수 있는 전개까지 풀어낼 수 있는 이번 서미트 투데이 왜 언급을 안 하셨는지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보는 관점이 좀 다르네요. 서밋투데이란 마필이 기본기 자체는 나쁘지 않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뛰면서 마필 자체가 결정력 자체를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입상 없이 이 마필은 3착
두 번 해가지고 지금 승급한 마필이란 말이에요. 직전의 경주 자체에서도 뭐 골편 제거하고 나서 수영 다녀온 이후부터도 똑같죠. 직전 경주도 마찬가지로 내측에 채찍을 대면서까지 몰고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빠릿한 스피드도 보여주지 못했고 흐름이 빨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그때 뛰었던 편성인 강도는 분명히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의 탄력이라면 저도 3위권의 마필, 뭐 착승권까지의 마필로는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고 할지라도 결정력 자체를 보여주지 못한 이 마필을 중심권으로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좀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오히려 저는 최성인 위원님께 닮고 싶네요. 지금까지 결정력 자체를 보여주지 못했잖아요. 상대 마필도 분명히 강해진 느낌이 있는데 이 마필 중심으로 가져가는 것은 좀 불안 요소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 편성 자체가 굉장히 능력이 엇비슷한 말들의 접전 양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제가 판단할 땐 전개가 유리한 이번 서미트 투데이 이 말을 그래서 중심마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번 서미트 투데이 6번 뛰면서 3착만 4번 했습니다. 3착 전문 마필인가요? 이번에 전력 변화를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서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직전에는 담양최강이라는 끌리는 선행맛 때문에 페이스가 상당히 빨라졌죠. 그 페이스에 말렸던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입상 실패의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튼 이번 서밋투데이 골편 제거 수술 이후에 뚜렷하게 전력 변화의 징후는 보였기 때문에 이번 서밋투데이 복평 가치는 있지 않을까 평가하고 있고요. 가장 꾸준한 전력은 4번 천년의 질주죠. 선두권에서 아주 자유롭게 전개 운영이 가능하고 위협 편성에서는 아예 선행까지 나설 수가 있겠죠. 부담 중량이 2kg 올라갔음을 감안할 때 아예 선행을 나서서 제 페이스, 자신의 페이스로 레이스를 풀어나간다면 이 4번 천년의 질주는 다시금 3연속 입상 가능해 보입니다. 12번 고스트라이더 그렇죠. 직전에 늦발했어요. 초반에 발주가 망가지니까 발주가 원활치 않으니까 전개 밀리고 어쩔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게이트 외가 발주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라면은 최소한 3선 중선위권 외곽 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임성질 기수의 기용 12번 이 고스트라이더가 되겠죠. 여기 8번 온데이가 있습니다. 직전에 오랜만에 입상을 했고 당시에 담양 최강이 이끄는 그 하이페이스를 외선 따라가며 입상을 했던 전력이죠. 자 이번에 다시 한번 김원수 기수 기승이고 전개도 선두 선위권에서 응수 가능한데 백동열이 연유 8번 온데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죠. 온데이는 직전에 정말 많이 뛰었다라고 좀 평가를 합니다. 이마필이 1600에 도전을 해서 이제 50마신이었죠. 48마신 진짜 능력 부진 받을 정도로 이제 뒤가 좀 짧았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도 계속 좋아지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 직전도 유심히 보시면 외선에서 최대한 마필에게 무리 안 받고 모래도 덜 맞히면서 가볍게 운영을 했는데 그게 오히려 통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안쪽에서 좀 치고받고 싸웠거든요. 근데 여력감 자체는 분명히 크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마필 자체에서 뭐 빠른 마필들이 많지 않아서 온데이가 가담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지만 연투 능력을 보일 만큼 파괴력 있는 걸은 분명히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한 번쯤은 좀 의심이 필요한 전력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 4경주는요. 적정거리 출전에 직전에 늦발 아쉬움을 충분히 만회할 듯합니다. 상태감도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12번 고스트라이더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평 전력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5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거리 1000m 국산 5등급 11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5경주는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단거리 1000m 레이스고요. 앞선에 나서는 선행 선입형 마필의 전력이 앞서 있는 구도로 보입니다. 자, 이번 경주 편성에서는 일단 5번 한라 황후가 무리 없이 선두 장악에 나설 듯합니다. 자, 선행을 나서 주는 조건에서 능력 극대화가 이루어지는 전력인데 연투를 이어가다가 직전에 5번 한라 황후는 승급전에 당시 선행을 나섰습니다만 막판에 다 와서 아쉽게 목차로 3차게 머물렀던 머리차로 3차게 머물렀던 말이죠. 자, 이번 경주는 좀 더 수월하게 이제 선행을 받아낼 수 있는 조건이고요. 발주도 보완했고, 자 최단거리 레이스 선행 강공 작전이 주요할 직전에 머리차 통안의 3차게 아쉬움을 만회하는 편성이죠. 5번 한라 황후를 중심마로 강조를 드립니다. 6번 날개를 펴라가 자 최근에 뚜렷하게 실전 변화의 면모를 보이는데 직전 경주 한라 황후와 함께 뛰었죠. 당시 하이 페이스 구도 속에 6번 날개를 펴라는 중음이 쳐져서 레이스를 펼쳤고 모래 맞고 또 전기가 쳐져버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선에서 진로가 열리자 질풍같이 몰아쳐 종반에 탄력적인 끝걸음의 여력을 보이며 4차까지 했던 말이죠. 자 이번에 그래서 망사 눈감의 승인장구 착용하고 출전합니다.
모래 민감성을 어느 정도 상쇄하기 위한 완벽한 승인 장구 망사능가면 착용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코너에서 전기가 밀릴 염려는 없다라는 거죠. 모래 맞고 전기 처질 일이가 직전보다는 좀 완화될 부분이고, 직전에 보였던 막판 걸음이라면은 6번 날개를 펴라가 요편성에서는 충분히 어설픈 선임마들 제쳐내고 추입으로도 입상할 수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6번 날개를 펴라가 되겠고요. 2번 파워 어메이징이 직전에 1600m 거리 전개를 잘 풀어내면서 중거리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입니다. 직전부터 혀 보정끝 승인장구 착용으로 상당히 제갈바지도 향상된 가운데, 자, 이번에 2번 이 파워 어메이징 대폭 줄어든 1000m 거리에서도 전개가 뒤에서 뒷선에서 펼쳐내는 추임마가 아니기 때문에 인코스 선입 최적 전개 가능한 2번 파워 어메이징 재차 연투기 대치가 높아 보이고요. 9번 에이스 붐이 선두권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이 가능한 선행 선입형 마필로서 직전에 6등급 굿바이 무대 안말 편성이었죠. 게이트 외곽 불리한 조건을 이겨내고 선행 강공 작전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승급전에 이제 순말들과의 경쟁이 되겠는데, 게이트 외곽이지만 과거 외선 따라가는 조건에서도 입상했던 전력이 있기에 9번 에이스 붐의 선정기 대치까지 가능해 보입니다. 네, 결국 부산 오경주는요, 강공 선행 작전이 주요할 유리한 전개 이점 극대화할 말이죠. 5번 한라 황후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뭐 보는 시각 자체가 상당히 좀 비슷할 수밖에 없는 구도죠. 재차 말씀드리지만 비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주로 조건에도 선행 마필에게 좀 유리한 조건이 형성될 것 같아서 5번 한라황후의 스피드는 여기서 좀 능력적, 좀 상대적인 측면에서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직전에 선두권이 함께 몰락을 했고 에이스 마린만 버텨냈고, 이제 선위권에 있었던 APK 오너가 올라오면서 개인적으로는 좀 눈물이 있었던, 아픔이 있었던 경주이기도 했었는데, 이번엔 버텨낼 걸로 판단하고 있고, 말씀해 주셨던 함께 뛰어줄 수 있는 마필들, 뭐 에이스 붐이라던가 날개를 펴라가 선위권에서 응수할 수 있는 부분도 가치 있게 평가를 합니다. 저는 어차피 선두권에서 버틸 가능성이 있다라면 이 마필도 여기서는 무시할 수 없다 평가를 해요. 선행을 가주면 더 좋지만 선행권 외열에서 흐름만 따라가줘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 바로 외곽에 있는 11번만 모닝 브라보라는 전력이죠. 가장 빠른 것은 분명히 한라홍가 맞는데, 그 중간권에 보면은 이제 안쪽과 중간권을 파악을 해도 그 다음으로 빠른 마필은 분명히 모닝 브라보거든요. 한라홍을 보내놓고 외선에서 덮치면서 2선까지 가담을 하고 그 중속을 이용해서 끝까지 최근 빨랐던 페이스에서 근성을 보였던 모닝 브라보기 때문에 상태가 꾸준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닝 브라보도 여기서는 스피드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열어둘 필요가 있다는 판단인데, 이 마필은 아예 언급을 안 해주세요. 이 마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11번 모닝 브라보가 초반이 빠른 것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만, 부정적인 요인이 더 많아 보입니다. 게이트 외곽에다가 초반에 편하게 선행을 받아낼 수 있는 조건이 아니고, 최근에 계속해서 따라가는 조건에서 계속해서 이제 결정력이 부족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하위 등급 시절에 약체 편성에서 따라가며 단거리 입상했던 전력도 있지만, 이번 편성 선두권 일단 4번, 5번 한라 황후가 선행으로 보이고 있고, 그 외선에서 9번 에이스 홈도 빠르잖아요. 외선에서 넘어가서 2선 외곽에 따라가는 전개를 펼치는 와중에 다시금 결정력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1번 모닝 브라보는 차후에 인게이트에 편하게 선행을 받아낼 수 있는 조건에서 이 노림수를 두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분 위원님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는 MC의 설명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중심마부터 후착 3마리까지 모두 동의한데, 5번 한라항우가 이번 경주 안쪽에 사실 3번 영성스타와 4번 헌터파크가 최근에 초반 스피드가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선행 버티기가 가능해 보입니다. 여기에 이번 파워 매징을 저는 중심 후착마로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직전 경주도 훈련 상태가 워낙 올라왔다라는 판단으로 중심마로 강하게 추천을 드렸는데, 이미 이 말은 1000m에서 우승 경험이 있는 사실 파워블레이드라는 상간마 그 말과 전형제마입니다. 근데 스피드에 더 강점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는데, 직전에 1600m까지 극복하는 모습, 줄어든 거리라면 더욱 최적 선입 전개로 올라올 수 있는 말로 판단합니다. 6번 날개를 펴라와 9번 에이스 분까지 모두 동의하는 만큼 강하게 응원하고 싶습니다. 네, 부산 오경주는요, 최단거리 레이스 강공 선행 작전이 주요할 말이죠. 5번 한라 황후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6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혼합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직전 대비 경주 여건의 변화로 인한 변수가 많이 작용할 듯합니다. 거리의 변화도 있고요. 게이트 여건의 변화, 기수 교체 등등 다채로운 이 변수가 작용할 듯하고요. 이번에 데뷔전을 치르는 고가의 신마 한두에게도 관심이 가늘러 있습니다. 자, 이 부산 6경주는요.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6경주 집중 분석 경주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말은 아무래도 4번 어메이징 탑핏입니다. 이번 편성만큼은 빠른 말이 정말 없기 때문에 안쪽 게이트의 이점으로 강하게 초반에 굉장히 선행 의지가 강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이변이 없는 한 선행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줄어든 거리 선행 버티기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말로 중심말로 강조드리겠습니다. 외곽에 있는 11번 제트스카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선 보내놓고 추입형으로 뒷심발이를 해서 올라오는 전개를 했는데 직전에는 선입 전개로 스피드를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빠른 페이스를 끝까지 쫓아가는 오히려 역전하는 모습까지 보여줬는데 이번 경주 앞둔 훈련 모습도 양호하기 때문에 직전 경주만큼의 경주력 충분히 발휘한다면 입상 이상의 성적 가능한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7번 애플골드 같은 경우는 선행 전개로 성적을 냈다가 그 이후에 계속 따라가는 전개를 적응시키는 연습을 많이 했는데 계속 성적을 못 내면서 부진한 모습 보이다가 2월 22일 경주에서 가능성을 보이더니 직전엔 드디어 입상에 성공을 해냈습니다. 확실하게 따라가는 전개에 적응한 모습인 만큼 이번 경주 1300m라면 충분히 선입 후 뒷심발이 가능한 말로 판단합니다. 3번 굿밴드 같은 경우는 큰 병력 없이 휴양을 다녀온 말인데 주행 심사 시에는 거의 추진 없이 통과에만 의의를 두는 모습이었고 이후 훈련 모습이 굉장히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공백에 빠르게 극복하는 모습인 만큼 비록 공백은 있지만 기본 능력 갖춘 3번 굿밴드 복병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하면 선행 편성을 만나서 줄어든 거리에 강공 선행 버티기 4번 어메이징 탑핏을 중심으로 나머지 언급한 말들의 도전 양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혼합 4등급인데 아직 실전 변화가 크지 않은 전력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을 찾는 것이 가장 관건이라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그래서 어메이징 탑핏이 과거 1,400m에서 버틴 경력이 있죠. 19조 마필이었는데 이번에 이적했어요. 3월 8일 이후로 해서 3월 9일부터 이적했습니다. 26조로 이적을 했고 의지를 보여주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 줄어든 1,300에서 어메이징 탑핏이라면 마방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재밌게 해야 될 마필로 저희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11번 제트스카이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동의하고 있고 이두만 동의를 하고 나머지 후순위 마필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안쪽에 있는 2번만 아이엠 유어킹이라는 말을 최성진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아하는 마필로 기억을 하고 있고 흐름에 따라서 결정력은 크지 않지만 꾸준하게 뛰어주는 장점이 있어서 모처럼 다시 한번 최적 전개가 가능해진 이번 구도에서는 이 마필은 언급해 주실 줄 알았는데 언급 안 하셔서 좀 의아하긴 합니다. 그래도 저는 이번 경기에서 좋아진 조건이라서 좀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이 마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12번 새로운 바람이라는 전력입니다. 데뷔 이후에도 꾸준하게 스피드를 보이면서 입상 전력을 끌어냈던 전력이죠. 다만 마필 자체가 휴양을 다녀오면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공백 적응을 하는 과정이 좀 문제였는데 원래 1월 20일 때 이제 공백전을 치르고 돼 있었는데 당시 이제 안면부 자체에서 안면부 염증이 생기면서 조금 아쉬워서 출전 제외가 됐었는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재검도 그랬었고 훈련도 그랬었고 스피드감이 상당히 살아 있거든요. 단순 선행권의 마필로 판단하기보다는 빠른 페이스에서도 흐름을 따라가면서의 선임력이 꾸준한 전력이라서 기본 능력이 좋은 12번 새로운 바람도 여기서는 무시할 수 없다 평가하고 있는데 이 마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이 말은 거의 1년 만에 지금 공백 복귀 전이고 동시에 4등급 첫 승급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좀 예측이 사실 쉽지 않은 말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 말이 언급해 주셨듯이 큰 병력 없이 또 12월부터 정말 꾸준한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물론 출전하려다 취소된 부분도 있지만 2월 달에 잠깐 감기 걸리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훈련을 받아왔는데 어쨌든 훈련 모습상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백 이 부분이 워낙 좀 오랜 공백이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좀 판단하기 애매하지 않나라는 판단이고 당일 상태까지 체크를 해서 최상의 모습이라면 가능한 말로 저 역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유리한 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말이 4번 어메이징 탑핏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마방 이적 이후 첫 출전인데 직전 경주는 1600m 출전한 부분도 있었지만 당시 출전 주기가 2주 만에 빠른 출전이었습니다. 그 컨디션을 100% 만들어 놓고 출전시켰다라고는 볼 수 없었던 직전 경주 출전을 뒤로 하고 이번에 마방 이적 후 첫 출전이지만 거리도 내렸고요. 선두권에서
선행 작전까지도 가능해 보이는 요 4번 어메이징 탑핏 강조를 드려보겠고요. 11번 제트스카이. 역시 뭐 외국인 기수들이 전개를 상당히 창의적으로 풀어내는 그런 특징이 있죠. 직전에 프랑스어 기수가 대부분 아시다시피 제트스카이는 항상 그 뒤에서 늦추입하거나 아니면 추입으로 늦추입하느라고 막판에 여력만 남겼단 말인데 직전에 적극적으로 프랑스어 기수가 이 선에 붙여가지고 우승까지 끌어냈던 그런 전력을 봤을 때 이제 뭐 11번 제트스카이는 후미에서 불안하게 레이스를 펼쳐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앞선에서 유리하게 전개 운영이 가능해 보이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찰떡궁합 프랑스어 기수가 재기승하는 11번 제트스카이가 되겠고요. 여기에 10만두가 있어요. 10번 어스토니싱. 거구의 체격에 상당히 출중한 기본 기량을 주행 심사 때 선보였단 말입니다. 19주의 신마죠. 10번 어스토니싱은 주행 심사 때 출발 매끄럽고 선두 외곽 적극적인 레이스 펼치면서 직선에서 채찍 딱 2대만 대봤는데 쭉쭉 뻗어나가는 아주 탄력적인 걸음이 매력적인 마필입니다. 주폭도 상당히 좋고요. 자세도 안정화되어 있고 이번에 데뷔전을 치르는데 역시 뭐 19주의 신마답게 데뷔전 대비한 훈련 성과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자, 최성진 의원 10번 어스토니싱 신마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19조 신마들은 굉장히 주행 시작 이후에 변화를 좀 보여주고 데뷔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19조 신마들은 좀 유독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편인데 이 말이 어쨌든 주행시사 모습으로 우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주행시사 모습상 초반 스피드 자체가 그렇게 압도적으로 빠른 말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 이번 경주에선 선입 전개가 예측이 되는데 직선에서의 모습도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이번 편성을 판단을 했을 때 한 번에 극복하기가 그렇게 썩 쉽지 않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후에 훈련 모습 나쁘진 않지만 MC께서 언급하셨듯이 확연한 변화까지는 보여주지 못했다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 어쨌든 이 말도 뭐 잠재력은 있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당일 상태까지 체크해야 될 신마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 6경주는요. 적정거리 출전에 전개도 선행 강공 작전이 가능한 말입니다. 4번 어메이징 탑핏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백동일위원회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7경주고요. 경주거리 1800m 국산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장거리 1800m 4등급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동거리 첫 도전에 나서는 마필이 12마리 마 출전마 중 9대나 됩니다. 거리 경험이 없는 마필 중에서 그래도 최근에 선전을 펼쳐나가고 있는 상승세의 마필도 보이고요. 동거리를 이미 극복을 해낸 전력도 이번에 연투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능력 상승세의 마필들이 이 장거리 무대 격돌을 펼치게 됐는데요. 자, 그 내용 모두 종합해서 백동일위원회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네, 7경기는 제가 준비한 오늘의 추천 경주입니다. 12마리 1800m 별정 B형 방식으로 치러진다는 그 부분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서서히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직전에 편성을 잘 만난 마필들도 눈에 띄고 이번 경주 그 격돌에서 또 어떤 마필을 중심으로 세우느냐 또 어떤 마필이 집중력 있게 공략을 하느냐 그 부분들 자체가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보여줄 걸음이 남아있다. 전개가 너무 좋다. 바로 이 마필이죠. 1번 투루킹입니다. 데뷔 이후 빠른 스피드를 바탕으로 연투도 가져가고 있고 선행력뿐만 아니라 따라간 선입권에서의 응수도 좋죠. 한 번의 경주에서는 발주가 좋지를 못해서 완벽하게 꼬인 전개에서 추입으로도 입상한 경력도 있고요. 최근 살아난 모습 속에 1602번의 경주를 여유 있게 따라가는 전개로 극복을 해냅니다. 별정 B형 방식으로 치러지면서 지금 57의 부중은 좀 아쉽긴 해요. 근데 이번 경주가 이제 이 마필에게는 체형 자체가 워낙 좋아서 크게 부담은 될 것 같지 않은데 다행스럽게도 이 별정 B형 방식 속에서는 상대 마필들도 부중이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함께 경쟁력을 발휘할 마필들 역시도 높은 부중을 극복해야 된다는 단점은 있기 때문에 코스 이점 속에서 선두권 공략까지 가능한 또 흐름에 맞춰 뛸 수 있는 1번 트루킹은 훈련 상태도 워낙 가벼운 모습을 유지해주고 있는 이번의 구도에선 여전히 기대트를 높여볼 수 있는 편성 자체의 우위 마필 강조드리겠습니다. 후착 도전권 12번 이기다, 7번 브라이언 파크, 그리고 8번 치프리드를 우선 관심권으로 지목하고 있는데요.
12번 이기단은 이제 서울과 부산을 통틀어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신예 전력으로 판단할 수 있는 마필이 뉴 레전드란 전력이죠. 이제 뉴 레전드가 미국 유학파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데 이기단도 함께 유학을 갔다 왔습니다. 같이 왔던 마필들 중에서 뉴 레전드는 정말 파괴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기단은 꾸준하게 성장을 보여주고 있죠. 승급전에 게이트가 밀리긴 했지만 아직 보여줄 잠재력이 남아있는 마필인데다가 직전 역시 한 100m 구간부터는 거의 여유 있게 통과했을 정도로 아직 한계점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서 이 마필의 성장 가능성도 열어줄 필요가 있고요. 7번 브라이언 파크는 과거 대비 결정력이 좋아지고 있다는 건 분명히 눈에 띄어요. 무엇보다 직전의 경주 빠른 마필이 많지 않았다 할지라도 가볍게 선두권을 장악한 이후부터도 안정을 보였기 때문에 여전히 조건상의 모습에서 선두권 장악까지 가능한 7번 브라이언 파크는 여기서도 무시 못할 세력이죠. 선취권의 세력들 중에서는 8번 치프리드는 조심할 필요가 있죠. 1800 도전에서 첫 도전을 나섰던 그 경주 자체에서는 아예 흐름을 못 따라가면서 타이밍을 못 잡았었는데 이제 두 번째 운영을 가져갔던 직전의 경주에서는 어느 정도 격차를 조이면서 좋은 주폭의 타이밍을 가져갔던 마필입니다. 조금만 틈이 생긴다면 계속해서 거리에 대한 모습과 중속 자체에 대한 여유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수진이 좋은 조인건 기수의 안장 교체는 이번 경주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겠죠. 자, 결론적으로 이번에 구도에서는 상대 조건 자체에서 전개 자체에서 잠재력 자체에서 앞서 있는 1번 트루킹을 중심으로 후순위 최선의 압축 강한 승이 약속드릴 오늘의 경주입니다. 네, 백동일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좋은 결과 기원합니다. 이번 경주는 백동일 위원이 언급해 주신 4마리에 대해서 저 역시 이번 편성에서 가능성 높은 4마리 그대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1번 트루킹에 대한 중심마로서의 생각까지 동의하기 때문에 강하게 응원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편성에서 딱 한 마리가 이 빈틈을 노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바로 안쪽에 있는 이번 영광의 팩터입니다. 이 말은 선행을 나섰을 때 경주력 발휘가 극대화되는 말인데 지금 최근에 계속 제대로 된 선행을 못 나갔고 이제 2월 3일 경주에서 선행을 나서긴 했습니다. 그 당시도 아마 금요일에 좀 젖은 주로가 예측이 되는데 그 당시에도 젖은 주로였습니다. 선행을 나섰는데 결국 막판에 잡혔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1, 2, 3착을 했던 신겨벽, 다이나믹 루키, 베네이페이 이 말들은 사실 지금 2등급에 올라가 있는 말들입니다. 나머지 말들과는 4, 5등 말들과는 거의 착차가 없었는데 이게 3등급 경주였고 지금은 4등급 편성인데 선행까지 나설 수 있는 편성 저준주로라면 선행 버티기에 복병으로서 가치가 있다라는 판단인데 이번 영광의 팩터의 복병 가능성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쉽지 않다라고 봐요. 우선 영광의 팩터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월 달의 경주에서 신개벽 다이나믹 루키, 베네이페이 같은 마필들과 잘 뛰었다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저는 스피드만큼만 잘 뛰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경주력은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평가를 합니다. 결국 그 이후에 한 번의 경주에서도 그 이후에 그때 경주 때 못 뛴 것 때문에 강급이 된 거잖아요. 강급된 이후 두 번의 경주 자체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직전은 상대 발주가 좀 좋지를 못해서 그랬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선행을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7번 브라이언 파크라던가 1번 트루킹 자체가 이 마필을 그냥 놔주면서 후미권에 쳐다보면서 운영할 수 있는 구도는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결정력에 대한 확연한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영광의 팩터를 단순히 선행을 간다고 해서 이 마필을 높게 평가하기는 좀 부족해 보입니다. 네, 일단 이 전개를 앞선에서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의 말은 7번 브라이언 파크, 거기에 외곽의 9번 휙도 좀 빠르긴 한데 7번 브라이언 파크는 직전에 4등급 무대 외산 편성 1800m 거리 선행 1순 우승을 했던 전력이죠. 레이팅이 48. 원래는 1번 트루킹과 동일한 부중을 받아야 되는데 별정 비용 조건에 또한 이 정우주 기수 기용으로 2km를 감량받은 혜택이 있습니다. 경주 조건은 가장 좋죠. 7번 브라이언 파크가 되겠고요. 1번 트루킹. 최근 연투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늘어난 1800m 거리지만 전개를 충분히 수월하게 인코스에서 앞선에서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이기에 장거리에서도 충분히 통할 만한 전력으로 1번 이 트루킹 당연히 높게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11번 트로피 컬렉터가 있습니다. 직전에 외산 4등급 편성에서 1600m 거리 외선 적극적인 레이스로 입상을 차지했던 전력입니다. 이번에 늘어난 1800m 거리 코너 4개짜리 첫 도전이긴 합니다만 전개를 초반에 쳐져서 레이스를 풀어나가는 마필도 아니고 11번 트로피 컬렉터도 선두 선입권에서 힘 있는 주법으로 레이스를 유리하게 펼쳐나갈 수 있는 조건인데 백동일 위원, 11번 트로피 컬렉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게 33조 자체에서는 이제 트로피 컬렉터를 잠재력을 좀 높게 평가했던 부분이 있긴 한데 저는 이제 생각보다는 트로피 컬렉터는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스피드 자체를 보여주는 그 운영 자체에서도 결정력을 매번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승급 이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직전은 외선에서 딱 자리 잡고
되게 운영이 되게 편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편한 운영도 될 수 없는 뿐더러 트래픽 컬렉터란 마필 자체가 결정력은 분명히 강한 전력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번 경주 1800 늘어난 거리를 한 번에 극복하기에는 이번 경주 거리와 상대에 대한 검증이 좀 필요한 마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부산 7경주는요. 동거리 첫 도전에 나서지만 최근에 상승세를 충분히 이어나갈 수 있는 말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전개도 앞선에서 유리하죠. 바로 1번 트루킹을 중심으로 이 도전권들 도전 가능한 마필들의 전력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백동일 의원이 그 미세한 차이까지도 정확하게 끄집어내서 엄선해서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불안한 인기만 삭제 처리해드리고 되는 능력마로 추천드릴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7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 금요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부산 8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800m 국산 3등급 11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금요일 승리의 분수령이 될 이 부산 8경주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방송 추천 경주에 이어서 이번 주 금요일 방송 추천 경주도 좋은 내용과 적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1800m 레이스 최근에 중장거리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마필이 상당수 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윤곽은 드러나 있습니다. 중심만은 5번 찬란한 미소입니다. 최근에 연투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직전에 승급전에 1800m 도전에서도 너끈히 이겨내며 입상을 차지했던 전력입니다. 직전에 5번 이 찬란한 미소는 당시 불량주라 컨디션에 3선입 적극적으로 레이스 펼쳤고 뒷직선에서 점차 선두권과의 격차를 좁히더니 종반에 아주 탄력적인 걸음을 보이며 선이 끈끈한 전력으로 단번에 1800m 3등급 극복해냈던 전력입니다.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이 1800m 재도전에 나서는 가운데 외치게 11번 스톤골드가 선행으로 보이고 있고요. 5번 찬란한 미소는 내선 인코스에서 가장 유리하게 전개 응수가 가능하기에 이 5번 찬란한 미소 중심의 마필로 강조를 드립니다. 3번 철비가 직전에 찬란한 미소와 함께 뛰었던 1800m 레이스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이죠. 이미 지난 1월 25일 날 1800m 강한 상대 구도 속에서도 3착을 하면서 이 3번 철비는 변화의 징후를 선보였던 말인데 드디어 직전에 포탄이 터진 말이죠. 특히나 대단한 것은 3번 철비는 이 초반 전개에서 좀 처지는 후미로 처지는 그런 면모는 있습니다만 직선에서 올려붙이는 취입 능력이 상당히 탁월한데 직전에 철비가 우승할 때는요 비가 상당히 많이 왔고 불량주로 컨디션이었습니다. 하지만 초중반에 철저하게 힘한 배를 잘했고 4코너부터 가속을 붙여서 빠른 스퍼트로 직선에서 월등한 결정력 발휘 불량주로 컨디션의 코너 4개짜리 1800을 우승했다라는 거죠. 이번에 부담 중량 살짝 1kg 올랐습니다만 뭐 크게 문제 없어 보이고 적정거리 출전에 적임한장 3번 철비의 연투기 대치 강조해드립니다. 11번 스톤골드가 역시 최근에 3연속 입상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이번에 게이트는 최외곽이지만 여타의 마필들보다는 선두 장악에 나설 공산이 크고요. 승급전에 1.5 감량 혜택까지 전개 2점을 극대화할 11번 이 스톰골드가 되겠고요. 6번 아들의 진주가 최근에 계속해서 동거리 착순권에 아쉬움을 남기고는 있습니다만 자 직전에는 특히나 내치 갇혀서 원하는 전개를 펼쳐내지 못했고 직전 당시 아무래도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충분히 재도전이 가능해 보이는데 떨어질 대로 떨어진 부담 중량 이제 51이에요. 이번에는 해볼 수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6번 아들의 진주의 막판 역습까지 기대해 봅니다. 결국 민병철의 방송 추천 8경주는요. 자 유리한 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것이고 다시금 연투기 대치 상태감도 여전히 좋은 5번 이 찬란한 미소를 중심으로 이 도전권들 여러 대의 마필들이 당일 많은 주목을 받겠습니다만 그야말로 1800m 적정거리 상태감 우수하고 의지 강한 진카 마필로 엄선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좋은 결과 기대하고 있고 저 역시도 오늘 찬란한 미소가 여기서 가장 게이트 상대적인 조건에서도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구도라는 점에서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찬란한 미소란 마필 자체는 데뷔초에 분명히
발주가 좀 안 돼서 추위권의 습성을 가졌던 전력이었는데 중속이 좋아지면서 선두권 장악까지 선이 뭐 자유롭게 이어가고 있죠. 직전의 경주는 솔직히 전개가 그렇게 좋았다라고 평가를 못합니다. 선입중위권, 뭐 5선 외곽 타면서 지금까지 뛰었던 그 운영보다는 좀 불리했던 운영을 펼치면서 좋은 모습 보였기 때문에 아예 선두권 장악까지 갈 수 있는 찬란한 미소는 여기서는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평가하고 있고요. 철비도 좋게 평가하고 있고 저 역시도 아데레 진주가 이제 1800 거리가 더 어울리는 마필이라는 점에서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스톤골드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 전 이 구도에서 선취권에 있는 마필들 자체의 좀 가치를 좀 논해보고 싶거든요. 안쪽에는 1번 프라임 레이스하고 4번 백만돌이 한번 여쭤볼게요. 프라임 레이스 같은 경우는 1800 첫 도전이었던 2월 달의 경주 때 발주가 굉장히 좋지를 못했거든요. 못했던 가운데서도 주폭을 보이면서 가능성을 보였었는데 직전에 기승을 했던 정도인 기수가 좀 너무 참아버리다 보니까 밀린 이후에 타이밍을 전혀 잡지를 못했어요. 추진이 좋은 다실바 기수로 안전히 교체했고 2주 만에 출전이라는 것은 분명히 해보겠다는 의지로밖에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마필의 가능성과 백만돌이라는 마필은 MC께서 좋아하는 마필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추임력이 좀 출중한 전력이라서 분명히 가능성 있는 마필로 판단을 하고 있고 이번 경주 자체에서도 무시 못할 주폭을 보유하고 있는 마필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 2대 추임에 대한 가능성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일단 1번 프라임 레이스는 주행 중 목스임이 그렇게 부드럽지 못한 말로 평가를 합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뭐 장거리 무대에서 살짝 가능성은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제 결정력 부족 현상과 뭐 전개를 잘못 풀어내는 그런 아쉬움도 있었죠. 게이트는 1번이지만 초반 전개가 항상 스피드 부족으로 처지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1번 이 프라임 레이스는 다소 편성이 강하지 않은가 싶고요. 4번 백만도리는 1800m보다 1600m가 적정 거리로 보입니다. 이제 7세에 이제 황혼기에 접어든 말이 이 4번 백만도리인데 과거의 추임력만큼은 현등급에서 일품이었던 말이지만 공백 이후에 아직은 제 컨디션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1800m 코너 4개짜리보다는요. 이렇게 참고 한 발 마지막에 이제 발동이 걸리는 이 추입형 마필에게는 요 4번 백만도리 같은 말은 1600m 출발 후 직선거리 가장 긴 거리가 유리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1800보다는 차후에 1600m 출전 시 4번 백만도리는 노림수를 그때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MC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송 추천 경주니만큼 좋은 결과를 기원하고 있고 실제로 좋은 결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편성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언급해 주신 말들 중에 특히 뭐 3번 철비, 5번 찬란한 미소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언급해 주신 말들 나머지 말들도 충분히 가능성 높은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편성인 만큼 압축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성에서 도전이 가능한 말이 한 마리가 더 눈에 띄는데 7번 바로가가 아닐까 합니다. 1월 13일 경주에서 뉴 레전드가 이끄는 편성에서도 입상을 거둘 만큼 기본 1800m 3등급에서는 이미 능력 검증은 끝난 말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두 번의 경주에서는 어떤 기승 기수와의 좀 호흡이 안 맞았다라는 페이스 조절에 실패했다라는 판단이고 어떤 상태 컨디션 자체는 훈련 모습을 판단했을 때 이상이 없는 모습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월 13일 날 입상을 함께 했던 김혜선 기수의 재기승 이번 경주만큼은 이 바로가의 능력을 제대로 뽑아낼 수 있다라는 판단인데 이번 편성에서 바로가의 추익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1월 13일 날 뉴 레전드에 이어서 입상할 때는 적극적인 무빙 작전을 펼치며 앞선에서 레이스를 풀어갔던 전력이죠. 당시 입상을 했는데 이후에는 그야말로 끝도 없는 부진의 늪에 빠져 있죠. 이번 경주 편성 일단은 2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 가운데 훈련 패턴, 훈련 강도가 너무 약해요. 장거리 레이스 출전에 이 정도 훈련 가지고는 마필의 능력을 끌어낼 수가 없다라는 평가입니다. 또한 직전 대비 3kg나 부중이 올라갔죠. 7번 바로가는 이 편성에서는 어려운 마필로 평가합니다. 네, 부산 8경주는요. 자, 최근에 연투의 상승세, 적정거리 출전에 전개 이점까지 극대화할 5번 찬란한 미소를 중심으로 도전권들 당일 최선의 압축으로 좋은 결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9경주고요. 경주거리 1400m 혼합 3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후반부 역시 접전 레이스가 예측되는 9경주입니다. 1400m 편성이고요.
자, 절대 강자가 존재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또한 경주 여건의 변화가 상당히 눈에 띕니다. 특히나 거리 변화에 따른 변수가 많이 작용할 듯하고요. 최근에 실전 부진한 면모를 보이지만 이번에 충분히 전력 변화를 보일 마필도 있고 상승세를 이어갈 도전마, 연투 기대치 있는 말도 있는데 다각도로 살펴봤을 때 이 구경주는 상당히 혼전 레이스로 예측이 됩니다.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 부산 구경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훈련 시 확연한 변화가 눈에 띄는 말이 한 마리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과감하게 중심마로 추천드리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해보는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강하게 믿음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말은 5번 창조대로입니다. 호흡기 질환으로 정상적인 경주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최하위 등급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했던 말인데 호흡기가 호전되면서 긴 공백 복귀전에서 바로 입상을 거두는 그때부터 기본 능력 발휘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후에 승급했는데 승급 후에는 또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가벼운 호흡기 질환을 겪으면서 또다시 부진한 컨디션 난조로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직전 경주 이후에 호흡기 전혀 이상 없는 모습 속에 조윤건 기수의 전담 훈련으로 말 그대로 최상의 컨디션으로 올라왔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선 경합 가능성 높은 편성까지 만났고 선입 전개 후에 직선에서 막강한 추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창조대로는 편성 전개까지 만났기 때문에 최상의 컨디션으로 도전할 수 있는 이번 경주 중심마로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도전할 수 있는 말은 7번 저스틴 매직, 2번 영광의 챔프, 외곽에 있는 11번 탱이파이트 정도가 눈에 띄는 말들입니다. 여기서 우선 7번 저스틴 매직이 눈에 띄는데 9개월 가까이 되는 공백을 한 번에 극복한 모습, 직전 경주 우승으로 공백을 한 번에 극복을 했습니다. 워낙 훈련 때부터 눈에 띄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미 많은 관심을 모았었고 기대에 부응해줬는데 이번 경주도 오랜 휴식으로 활기까지 넘치는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 정도 훈련 모습이라면 앞선에서 이번 편성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 보여줄 말로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선행선입이 자유로운 말들 그리고 최근에 매우 호전된 컨디션으로 어떻게 보면 절정의 컨디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이 2번 영광의 챔프와 11번 탱이바이트입니다. 이 두 말이 모두 여전히 이번 경주 앞두고도 훈련 모습이 양호합니다. 따라서 기본 경주력 단거리라면 언제든지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도 충분히 도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 호흡기 이상 없는 모습 속에 절정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5번 창조대로를 중심으로 앞선 버티기 노릴 말 중에서 당일 상태까지 체크해서 최선의 결과를 기대해보는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좋은 결과 기대하고 항상 최성진 위원님을 강하게 응원을 하지만 생각하는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의문점을 가지고 제가 질문을 안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번 경주 자체에서도 영광의 챔프 좋습니다.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해요. 좋아지고 있는 부분에서 선행까지 나설 수 있는 부분, 저스틴 매직은 모래만 좀 덜 맞고 선행을 가든 2선 외곽이든 좋은 능력 기대가 되고 탱이바이티도 2주 만에 출전이고 조금 껄끄럽긴 한데 긴 거리도 극복을 해주고 있는 전력이라는 부분에서는 저시 높게 평가합니다. 근데 5번 창조대로 같은 경우를 저는 아예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긴 거리 1400m를 분명히 앞선 세력들을 보고 계시는데 이 창조대로란 마필 자체가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단거리 자체에서는 주폭 자체를 볼 수 있을 만큼 힘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말이 거의 570km 거의 한마디로 속된 표현하면 소란 말이에요. 소형 이제 등치가 이만한 마필이기 때문에 레이스가 빨라버리거나 그런 레이스가 돼버리면은 주폭은 좋은데 그 유연성을 끝까지 이어나가지 못하면서 매번 이제 그 운영을 살려나가지 못하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은 이해합니다만 이번 거리 1400거리 자체에서 운영 자체라든가 탄력 자체를 기대하기에는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고 중심 마필로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좀 위험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창조대로. 네, 이번 편성에서 확고한 정말 믿음을 주는 100% 와 있다라고 판단되는 말은 사실 굉장히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편성입니다. 다만 이 편성에서 가장 편성을 만났고 훈련 컨디션 올라와서 정말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말이 바로 5번 창조대로인데 언급해 주신 대로 좀 굉장히 거구의 말인 것은 사실인데 어쨌든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면 지금 제가 이 창조대로의 훈련 모습을 봤을 때 이 정도 모습을 보여준 적은 단언코 없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절정의 컨디션을 과시하고 있고 앞선에 나서는 말들의 경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 창조대로는 분명히 중후미권에서 추임력도 매우 갖춘 말로 판단하기 때문에 힘 안배 후에 추임력만 발휘해 준다면 전개를 풀어낼 수 있는 게이트 조건이기 때문에 가능성 충분한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결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창조대로에 대한 부분 당일 상태까지 꼼꼼히 체크하신 후 말씀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히려 좋아지고 있는 이마피를 조금 높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질문 드려볼게요. 안쪽 1번 최강 번개예요. 데뷔 초부터도 이마필은 되게 30조 자체에서 기대치를 많이 모았던 전력이었었고 좋은 주폭을 바탕으로 입상을 거뒀던 전력인데 그 이후부터 운영을 살려나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16조로도 이적을 했고 결국 7조까지 이적을 하면서 뭐 골절도 있었었고요. 근데 계속 좋아지고 있으면서 공백 이후에도 걸음이 살아나고 있거든요. 직전의 경주에서도 초반에는 약간 처지긴 했지만 중반 이후부터 올려붙이는 걸음은 예전의 탄력을 분명히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시켜 줬습니다. 좋아지고 있는 최강번개 코스까지 좋아졌더라면 오히려 최근 좋아지고 있는 이 최강번개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는데 1번 최강번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사실 이 최강 번개가 데뷔 이후에 보여줬던 어떤 잠재력은 정말 굉장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 말이 출전할 때마다 눈에 띄고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뭐 백동일 형께서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 최강 번개의 원래 기존 잠재력에는 정말 거리가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최근에 보여주는 문제는 그 초반에 어느 정도 자리까지는 잡는데 이후에 계속 뒤로 처지는 중속이 굉장히 처지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른쪽 오른다리가 좀 아무래도 병력이 오른 앞다리가 천보골절 병력이 있는데 그 부분이 100% 회복됐다라고는 지금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경주도 뭐 게이트 이점도 있고 뭐 초반 스피드도 나쁘지 않은 말이지만 지금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아직까지도 믿음을 주기에는 좀 부족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조금 더 보여준 게 있는 경주력을 보여준 이후에 그 이후에 강조드릴 말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 최강번개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요. 작년에 편부골절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오랜 공백이 있었죠. 작년 12월에 복귀를 했고 꾸준하게 전력 변화를 모색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난 2월 3일 경주 이후에 거세를 단행했습니다. 직전 경주가 거세 후 첫 출전이었어요. 체중도 한 10kg 빠졌었죠. 당시에 전개도 내측에서 풀어나갔습니다. 모래 맞고 전개가 쳐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직선에서 전개 열리자 상당히 탄력적인 끝걸음에 여력을 보였는데 자 이번에 거세 이후에 두 번째 출전하는 경주고 뒷심만큼은 여타의 마필들에게 절대 뒤지지 않는 말로 보입니다. 이번에 절호의 입상 찬스를 맞이한 말로 1번 최강번개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려봅니다. 11번 탱이바이트는 다 좋은데 이 훈련이 약해요. 당일 상태감 좀 봐야겠고요. 7번 저스틴 매직은 직전에 공백 이후 출전 경합선두 레이스를 너끈히 이겨낸 전력이고 이번에 정상주기 늘어난 거리 선행 강공작전 요 7번 저스틴 매직은 충분히 연투 기대치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 8번 도쿄블루가 있습니다. 과거 1400m는 안 된다라는 확고한 저의 신념이 있었는데 상당히 계속해서 부진했죠. 근데 지난 3월 8일 날 1200m 거리를 추입으로 입상을 했던 전력이에요. 편하게 모래 안 맞고 선두권을 장악해냈을 때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던 말이 추입으로도 됐단 말이죠. 직전 경주 1400m 출전 8번 도쿄블루는 상당히 강한 구도 속에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엿보였던 말입니다. 5착을 했는데 그 당시 맞상대가 세스 강한 마필들이었어요. 이번에 이주환의 출전 훈련 강도 패턴도 적절하고요. 이 8번 도쿄블루 2400m 거리 이제는 충분히 기대치가 있어 보이고 모래 민감성도 상쇄됐다라고 보는데 최성진 의원 8번 도쿄블루 입상 기대치 어떻게 보세요? 네, 항상 가능성은 계속 보여주고 있는 말인데 결정력이 좀 부족한 말로 지금 계속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뷔 초 보여준 스피드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 좋았고 지금도 스피드만큼은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상 1400m에서 한번 선행 나가서 좋은 모습 보여준 이후로는 1200까지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1400에서 아무래도 스피드, 지구력보다는 확실히 스피드에 장점이 있는 말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도 정말 무난한 전개를 잘 펼쳤다라고 저는 김혜선 기수가 좋은 전개를 펼쳤다라고 판단하는데 결국엔 막판에 뒷심을 발휘 못하는 모습이고 결국 이 말이 1400에서 한번 선행 나가서 좋은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이후에 뭐 선취입 전개를 구사하더라도 아직은 거리에 대한 검증이 좀 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이번 1400m에서는 한 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서는 거리에 대한 불안감, 지구력에 대한 불안감 갖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부산 구경주는요. 불안한 인기맛보다는 자 그야말로 노림수 중시권의 마필 5번 창조대로를 놓고 공략해드린다고 합니다. 이 도전권들 어떤 마필이 들어오더라도 함께 동반 입상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환수의 결과가 나타날 듯합니다. 자,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부산 구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10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혼합 2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하이페이스가 예견되는 단거리 1200m 2등급 레이스입니다. 능력은 어느 정도 다 드러난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했고요. 단거리 스피드에 강점이 있는 말도 있고 하이페이스 단거리 추입이 통하는 전력의 마필도 있습니다. 금요일 마지막 경주가 상당히 접전 레이스로 예측이 됩니다. 공백 이후에 출전한 말도 있고 자, 금요일 부산 10경주는요.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금요 경마 마지막 경주 10경주 백동일이 전담하고 말씀드리는 경주입니다. 단거리 스피드형 마필들이 상당히 많고요. 앞말, 순말, 외산말도 섞여 있고 2등급이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결정력이 크게 여유가 느껴지는 마필은 그렇게 없어요. 그리고 전개를 누가 끌어나갈 수 있을지 이 거리에 대한 조건을 누가 가장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것이 이번 경기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 중심이 되어야 될 마필이 바로 꾸준하게 장점을 선임력과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7번 영천더비가 되겠죠. 기대주였죠. 17년도만 하더라도 도민일보배 우승을 하면서 대상 경주에 출전하고 오크스도 나가고 그에 걸맞는 우승 경력이 없었던 것이 아쉽긴 하지만 꾸준하게 주폭을 보이면서 단거리만큼은 일반 경주 자체에서 매번 꾸준함을 보였던 전력입니다. 1400거리 1200이었던 1월달의 경주에서 여유 있는 모습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이내 1400 조금은 길었고요. 직전 1800은 좀 무리한 선행에 좀 묻어졌죠. 영천더비는 빠른 페이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빠른 페이스에 발맞춰 뛰면서 마지막 그 끈끈함 어차피 안쪽이든 외선이든 누가 기습을 나서든 간에 자리 조건을 가져갈 수 있는 가벼움을 유지해주고 있는 7번은 영천더비의 최적 전기였고는 여기서 가장 가치 있게 평가가 돼야 된다는 판단이고요. 4번마 위대한 비상의 선두력은 여기서는 통할 수 있어 보입니다. 패출혈이 2번이나 발생을 하면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지만 마필 자체가 끌릴 만큼 스피드는 정말 출중하죠. 아이선행을 나서든가 아니면 선행만을 보내라고 따라가는 그 중속 스피드만큼은 여유가 좋은데 승급 이후의 첫 도전은 너무 싸웠고 직전의 경주에서 페이스 조절이 좀 안 됐던 모습이지만 게이트까지 좋아진 그리고 빠른 마필 상대적으로 최근 대비 뛰었던 편선보다는 조건이 유리해진 이번의 구도에서는 기본 능력 앞서 있는 4번마 위대한 비상을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구도고요. 저는 선두권에서는 위대한 비상이 나서고 그 선위권에서는 영천더비가 이 2대 마필들이 끝까지 역주해줄 거라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라붙어 갈 수 있는 선액 여타의 마필들은 크게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처진 선임을 가져갈 수 있는 1번만 영광의 신화와 추입이 가능한 온마 뜨거운 함성을 이제 복변권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1번 영광의 신화라는 마필은 이제 6세 안말로서 한계치를 드러나고 있지만 최근 다시 꿈틀거리면서 걸음이 좋아지고 있어요. 영광의 신화는 곱게 따라갔을 때 마지막 그 선임력 끈끈함을 가져가는 전력이라서 인코스 최적의 전개라면 직전 11번에서도 가능성을 보였던 영광의 신화의 최근의 변화도 이변 가능성을 높여볼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5번마 뜨거운 함성은 2월달에 이제 선두권이 무너지면서 이제 최대 이변이 발생했던 경주가 있었는데 그때 만약에 의지를 보였으면 뜨거운 함성이 우승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후미권에서 그냥 앞선만 쳐다보면서 운영했던 것이 부진의 원인을 판단하고 직전 1400을 앞선에서 그냥 끝나버리면서 아쉬웠지만 이번 구도에서 의지를 보이면서 운영을 해준다라면 이미 거리에 대한 확신을 보여줬던 뜨거운 함성이기 때문에 또 5번만 뜨거운 함성의 최근 단거리에서의 경쟁력 자체 가능성도 열어줄 필요가 있겠죠.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에서는 상대적 전개와 전제력 가지고 있는 편상 우위의 7번 영천더비를 강조드리면서 후순위 최선의 압축이 중요한 오늘의 구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경주 백동일 위원의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의하는 부분이 많은 경주일 수밖에 없는 능력이 어느 정도 드러난 편성으로 판단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선순위에 있어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저는 사실 5번 뜨거운 함성이란 말, 백동일 위원께서는 올라올 수 있는 말 중에 1번 영광의 신화와 5번 뜨거운 함성 두 마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점핑 출전하는 1번 영광의 신화보다 그래도 3등급에서 이미 보여준 모습이 2등급에서 이미 보여준 모습이 있는 뜨거운 함성이 편성을 만났다라고 판단하고 중심마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2월 경주 당시에도 훈련 모습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는데 사실 전개가 너무 꼬였습니다. 너무 꼬였는데 막판에 추임력은 가장 좋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처럼 경합이 불가피한 편성을 또 한 번 만났습니다. 따라서 이번 편성만큼은 그 당시보다는 더 좋은 경주력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입상 가능성 충분히 높다라는 판단으로 중심마로 강조드리고 싶고 언급해 주신 4번 위대한 비상과 7번 영천더비 두 마리 모두 앞선에서 경쟁력 높은 말로 저 역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외곽에 있는 8번 해운대 여거를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직전 경주
경주에도 컨디션이 워낙 올라왔기 때문에 중심마로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던 말인데 아쉬움을 좀 남겼지만 그래도 좋은 모습 보여줬다라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양호한 컨디션이라서 단거리에서만큼은 경쟁력 있는 말로 판단합니다. 3월 3일에도 위대한 비상이 앞선에 나섰고 해운대 여걸은 선입전개를 하면서도 막판 어떤 뒷심은 해운대 여걸이 더 높은 경쟁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주도 선행을 굳이 안 나서더라도 위대한 비상 옆에서 따라가면서 충분히 경쟁력 보여줄 수 있는 말로 판단하는데 8번 해운대 여걸 언급 안 하신 이유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상황이 좀 달라졌다라고 평가를 해요. 어찌됐든 3월 3일 때 해운대 여걸과 위대한 비상이 뛰었을 때 위대한 비상이 어찌됐든 해운대 여걸을 이겨냈잖아요. 직전은 위대한 비상이 있었던 레이스는 아니었고 결국 안쪽에서 위대한 비상, 바깥쪽에서 해운대 여걸 두 마리 맞붙었을 때 저는 위대한 비상이 이긴다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어차피 해운대 여걸이 넘어섰을 때는 무리할 수밖에 없고 넘어가도 압박받을 수밖에 없고 게이트 조건에서 위대한 비상이 해운대 여걸과 싸움에서는 이길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운대 여걸이 최근 못 뛰었다는 것이 아니라 두 마필의 전개 조건을 판단했을 때는 저는 위대한 비상을 선택했던 만큼 8번 해운대 여걸을 높게 평가할 수는 없는 구도입니다. 네, 흐름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10경주 4번 위대한 비상이 보여준 순발력에서는 선행을 받아낼 듯하고요. 외곽에 8번 해운대 여걸, 10번 부경대박, 12번 끝판에오로가 2선에 가담하는 그러한 전개가 예측이 되는데 두 위원께서는 5번 뜨거운 함성을 상당히 강조를 해주셨네요. 이 하이페이스에서 추입이 통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고요. 근데 5번 뜨거운 함성이 충분히 선두권이 몰락시에는 올라올 수 있다라는 부분은 일견 동의하는 바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뜨거운 감자가 되겠네요. 4번 위대한 비상은 직전에 외곽 게이트 불리함, 코너 3코너 다다라서 선행을 받았죠. 그만큼 대가성 선행을 치렀다는 겁니다. 막판에 무너진 아쉬움이 편한 선행 조건이 아니라 외선에서 안쪽의 마필들을 넘어서는 그 무리한 선행 조건, 선행 나서는 조건이 무리였다라는 부분인데 이번에 게이트 안쪽 들어왔잖아요. 4번 위대한 비상은 패치롤 2회차 여파 벗어나 이번에는 안쪽 게이트 강공선행 작전이 주요할 듯합니다. 4번 위대한 비상이고요. 7번 영천더비는 그렇죠. 2세마 때부터 자신의 사이즈를 충분히 보였던 말입니다. 2세 외산마 챔피언의 2세마 외산마도 함께 뛰었던 이 경남 도민일보배 챔피언의 자리에 올랐던 말이죠. 자, 한동안 살짝 부진했습니다만 지난 1월 달에 1200거리 우승을 했고 직전에 1800m 거리는 너무나 장거리에서는 어쩔 수 없었지만 적정거리 출전이죠. 7번 영천더비 1200m면은 충분히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여기 8번 해운대 여걸도 선입 적응 능력을 충분히 배양했다라는 부분이고 6번 영희시대가 있습니다. 작년에 3세만 대성경주 출전했었던 말이고 좋은 능력을 꾸준하게 보였던 말인데 병력 없이 오랜 공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30일 날 주행 심사지 건재한 면모를 보였다라는 평가인데 기본 능력을 충분히 현등급에서 보였던 말이고 자, 요편성 오랜만에 복귀전 치르지만 의도적 단거리 출전으로 봅니다. 전개도 앞선에서 가능하고 백동일위원 이 휴양 복귀전 나서는 6번 영희시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경험이 좀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영희시대의 이제 장점 자체는 이제 순간 스피드 자체에서 자리를 잡았을 때의 요건입니다. 영희시대의 가장 큰 단점 자체가 모래를 맞으면 못 뛴다는 건데요. 지금 안쪽 2번만 로드스타일 위대한 비상 그리고 영천더비 해운대 여걸 바깥쪽에 있는 마필들 그 중간에 껴있단 말이에요. 이 중간에 껴있는 상황에서 이 상대들을 물리치고 모래 안 맞는 자리를 선점하기 상당히 힘들다는 판단이고 재검 때 당시에도 주폭은 좋았지만 초반에 몰고 나가기 위해서 정말 강한 추진을 해서 겨우겨우 앞선에 가담을 했던 점을 판단해 봤을 때도 아직까지 스피드 자체에서는 완벽하게 거린 부활한 모습은 분명히 아니었기 때문에 모래 맞고 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영희시대는 저는 이번 경기 한 번쯤에 검증이 필요한 전력으로 판단합니다. 네, 금요일 라스트 부산 10경주는요. 거리 내렸고 적정거리 출전에 선두권에서 자유롭게 전개 운영이 가능한 7번 영천더비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경마를 즐기시기에 가장 좋은 봄 날씨입니다. 청한 봄 날씨 경마 이번 주에도 즐겨보시기 바라고요. 주중에 많은 비로 인해서 이 당일 주로 컨디션의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 한자 성어 중에 목인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하고 다부진 마음을 가진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항상 경마장에서 보면요, 근데 유혹에 흔들려서 이제 자신이 원하는 그런 마필들 조합에 실패하곤 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이번 이 금여경마에서는 굳건한 의지를 가지시고요. 유혹을 떨쳐낼 수 있는 자신만의 자신감을 가지고 붙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토요경마 해설 방송에서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